조국 혁신당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15%까지 나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도 꽤 지금 제3지대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의석수로 한 10석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을까? 특히 조국 혁신당이 들어서면서 내부 이제 구성하고 영입 인재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의 태도가 지금 참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지지층 사이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 하면 지역구는 이 민주당에 찍고 비례정당은 조국 혁신당에 찍자 이런 지금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참패를 하고 비례에서도 오히려 조국 정당이 민주당이 가져갈 거를 가져가 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 야권 내부의 어떤 재편 이런 현상도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요 조국 전 장관, 이제는 또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조국 혁신당의 대표인 조국 대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조국 혁신당 이 여론조사에서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역구는 포기를 하고 비례정당으로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 비례정당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이 15%까지 나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도 꽤 지금 제3지대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이 경쟁 속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지금 46석입니다만은 15% 정도 득표를 할 경우에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의석수로 한 10석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석이면 뭐 어마어마한 지금 의석을 갖고 하는 거죠. 그만큼 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을까라는 것들, 특히 조국 혁신당이 들어서면서 지금 일단 이 내부 이제 구성하고 영입 인재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특히 이 민주당의 태도가 지금 참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이 조국 정당과 거리를 뒀어요. 함께하지 않겠다. 비례정당도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국의 늪에 빠졌었는데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조국과 함께할 경우에 또 조국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묘하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로 하면서 비례연합정당 즉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된 지금 논쟁과 지지층 내부의 분열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당의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여기에 10석을 보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별로 몇 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10석은 전부 다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에서는 아니 무슨 죽서서 개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소득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당이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냈는데 0.05%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런 정당의 지금 용해인 의원이 이번에 비례 지금 재선을 하게 됐어요. 또 본인을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지금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아니 쟤는 무슨 저기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비례대표 5번을 하더니 이번에 또 하냐 이런 이제 비판들. 그리고 또 이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노총과 더불어서 경기동부연합 또 주사파 이런 쪽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에서는 쟤들하고는 같이 못 놀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공천 내분으로 지금 지지율을 떨어진 데다가 비례정당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 종북 또 반미 괴담 세력들을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기존 민주당들이 그 지지자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낙연 지금 신당 새로운 미래 오늘 민주연대라고 지금 새롭게 했습니다마는 그 정당에 지금 하기도 또 꺼림직하고 그렇다고 또 이 이준석 개혁신당에 하기에도 좀 컬러가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갈지 마음 모르는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생겨버리니까 아유 여기 가자 라고 그쪽으로 확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드는 더불어민주연합 이 비례정당의 지지율과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에서 만들고 있는 국민의 미래 그 지지율과 비슷한 그런 결과를 지금 낳게 되는 거죠. 그만큼 조국 혁신당의 어떤 영향력이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지지층 사이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 하면 지역구는 이 민주당에 찍고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에 찍자. 지민비조라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뭐 이런 지금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기존의 어떤 그 문파,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쪽 민주당 비례정당에는 안 가고 조국 정당에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참 거의 해 토픽감입니다. 지금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아서 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면 바로 이제 그 교도소를 가야 될 사람이 만든 정당이 이런 지금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정말 희한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당 같은 경우는 딴 거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 오로지 이거 하나로 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21대 열린민주당과 같은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범민주 진영의 뭐 연대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별로 나쁘지 않다. 어차피 파이를 키우는 거다. 그리고 뭐 어차피 나중에 합칠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조국당에 많이 가봐도 뭐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다. 이런 견해가 있고, 아니다. 이게 자칫하면 또 조국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18대 대선이나 총선 이런 때 보면요, 투표율이 낮았어요. 투표율이 낮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수 지지층들은 어떤 식이든지 투표를 하러 갑니다. 투표를 하러 가는데 이 진보 쪽 민주당 지지층들은 당의 내분이나 내홍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투표를 안 해버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 투표율이 낮으면 사실상 이제 이 보수 정당이 유리한 그런 국면이 생긴 거예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아마 공천 내분으로 인해서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서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표율이 낮아버리면 일단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할 겁니다. 지금 지역구에서 예전에는 뭐 180석 이게 휩쓸었지만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지금 역전될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 차이가 10% 이상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길 곳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데, 물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비례정당, 즉 조국 정당을 찍기 위해서 투표를 가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찍으러 가면 그 사람들이 어딜 찍겠냐? 민주당을 찍을 것이다. 라는 그런 뭐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좀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건 이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조국 정당과 그 다음에 민주당 비례정당은 사실은 똑같은 걸 놓고 나눠 먹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 비례정당은 한 14석 정도 이렇게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반면에 조국 정당이 한 10석 가까이 가져가 버리면, 물론 둘이 합하면 한 20석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 민주당 비례정당이 망하게 돼버리는 거죠. 거기서 10석은 또 지금 시민단체 다 나눠줘 버려야 되냐.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은 4-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국 정당에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차규균이라든지 박은정이라든지 옛날에 조국 사태와 그때 이제 했던 사람들을 다 또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받고 했던 사람들. 참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옛날에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국 정당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징계나 범죄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 왜냐? 조국 본인이 그렇고 영입 이제 1호 신장식 지금 대변인이죠. 대변인도 보면 음주, 뭐 그다음에 무면허 이것도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들어간 박은정 전 이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요. 차규근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 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신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선거 결과로는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거기서 나눠 먹는 그런 것이 될 것인지, 지역구의 투표로 연결돼서 투표율 전체가 상승되는 효과를 낳을지. 근데 지금 제가 좀 전망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 이 지역의 이번 공천에 대한 실망감들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꽤 높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참패를 하고 비례에서도
오히려 조국 정당이 민주당이 가져갈 거를 가져가 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 야권 내부의 어떤 재편 이런 현상도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